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은근 교수입니다. 자, 10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마지막 그 장인데요.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 종합해서 공학응용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요. 공학응용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배웠던 그 손으로 풀었던 수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복잡했던 문제들을 이 매트랩을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장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매트랩으로 쉽게 해결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트랩을 배우는 목적이 사실 이 챕터 10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굳이 해결할 필요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해결하자. 이게 매트랩의 그 모토고 필요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나올 내용은요. 다항식 다루기입니다. 자, 다항식이라는 것은 여기 아래 식이 있듯이 자, y는 뭐 2x의 3승 더하기 3x제곱 뭐 6x. 자, 이게 이제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항식. 자, 이 다항식의 뜻은 다라는 것은 이제 많다라는 뜻이죠. 예. 많다라는 뜻이고 항은 요거 여기 이거 하나하나 보고 우리가 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 보고 항이라고 하는데 항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죠. 이것도 항이고 이것도 항이고 이것도 항, 이것도 항. 그래서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많은 그런 식, 예, 수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아마 친숙하실 거예요. 많이 본 식인데 우리 공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뭔가 시스템이 모델링되고 표현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자, 매트랩에서 이런 다항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다항식이 아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자, 그냥 우리가 px를 그냥 다항식으로 놓고요. 그냥 대표하는 그 꼴로 놓고요. 다항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숫자, 여기 a라는 건 다 어떤 실제로는 어떤 숫자들이죠. 자, 어떤 숫자가 있고 거기 곱하기 뭐 x의 n승, 그 다음에 또 어떤 숫자가 있고 또 x의 n-1승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쭉 가고 A1X 그 다음에 A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써놔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3X 3승 더하기 뭐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요런 숫자들이 바로 이제 A에 해당되는 겁니다. A.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A라고 그냥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x의 n승. 자, x의 n승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 이제 뭐 3승도 될 수 있고 뭐 2승도 될 수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 다항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숫자, 어떤 숫자 곱하기 x의 몇 승, 또 더하기 숫자 곱하기 뭐 x의 몇 승. 이제 하나 차수가 줄어들겠죠. 여기가 만약에 3승이었으면 x의 3승이었으면 여기 이제 x의 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런 꼴로 되어 있는 게 다항식이고요. 이때 n-승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인데 숫자를 우리가 각 항의 개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다항식을 매트랩에서는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x 부분은 빼고요. 앞에 개수만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나타내면 이걸 우리 매트랩에서는 다항식으로 그러니까 그 인정을 합니다. 왜 당연한 것이 이 AN에는 그 뒤에 곱하기 x n승이 곱해질 거고 여기는 x의 n-1승이 곱해질 거고 당연히 이 숫자에는 x가 곱해지기 때문에 굳이 이 x를 쓸 필요 없이 이 앞에 있는 개수들만 이제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요 사실만 알면은 앞으로 매트랩을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때 쓰는 것은요, 이 폴리벨이라는 함수입니다. 폴리벨. 자, 폴리벨 함수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폴리벨 하고요, p, x인데, 자, p라는 것은 앞서 봤던 그 다항식의 개수들 있죠. an, 뭐 an-1 이렇게 해서 다항식의 개수들. 그리고 여기 x는
내가 그 다항식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할 때 내가 그 다항식에 들어갈 x 값입니다. 자, 이게 뭐 말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 아래 예제를 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제를 보시면, 자, 다음에 주어진 4차 다항식 px에 대해서 다항식의 값 p100을 계산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x는 100이라는 값일 때 다항식의 값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다항식을 보니까 px는 마이너스 2x의 4승, 뭐 3x, 3승 10 요런 다항식인데 요때 이 x 자리에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손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으로 계산하면 일일이 다 계산해 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 써볼게요. 손으로요. 자, 마이너스 2에 곱하기 x의 4승이니까요. x 자리에 여기 100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00의 4승,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 요거죠. 3 곱하기 x의 3승이니까 100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기 두드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매트랩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한번 다시 지우고 하겠습니다. 매트랩에서는요. 자,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자, 먼저 p라는 벡터를 이 개수 벡터를 만들어 줍니다. 자, 처음에 마이너스 2죠. 이 마이너스 2라는 건 이 개수, 4승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3, 여기요. 그리고 10, 마이너스 7, 4. 여기 있는 개수들만 이렇게 순서대로 써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x는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폴리벨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p, 100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10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 하나로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폴리벨이라는 함수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폴리하고 이게 벨이라는 말하고 지금 합쳐진 함수거든요. 여러분 이 함수 이름의 규칙을 알면 이 뒤에 나올 것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다항식이라는 말이 영어로요. 폴리노미얼이에요. 폴리노미얼. 이게 다항식이란 뜻이에요. 다항식. 거기서 앞에 이 폴리라는 말만 따온 겁니다. 벨은 value, 이건 값이란 뜻입니다. 어떤 값. 그래서 그 앞에 VAL만 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랩이건 뭐건 간에 함수 이름을 만들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앞 글자만 따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 뒤에도 많은 폴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함수들이 나오는데 다 폴리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다항식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폴리벨, 네, 아주 뭐 간단하죠. 간혹가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폴리벨하고 좀 비슷한데 입력 x가 이제 행렬일 경우에 쓰는 폴리벨 m이라는 함수 있습니다. 폴리벨 다음에 m자만 붙인 거예요. 이 m은 이제 매트릭스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식을 보면요. 폴리벨 m하고 p, x입니다. 똑같겠죠? p는 개수 벡터고요. 개수 벡터고, 네, x는 이제 입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 거하고 차이점이요. x가 정사각행렬일 때 이 함수를 씁니다. 정사각형렬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즉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라든가 3 곱하기 3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정사각행렬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폴리벨 m에는 정사각행렬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이제 참고를 보시면요. x가 정사각행렬인 경우에 폴리벨하고 p, x는 예를 들어서 이제 x제곱이라는 항이 다항식에 있다면 이것을 x제곱을요 점 도트 연산자를 써가지고 원소별로 도트 연산자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폴리벨 m은요 x제곱 있으면 이것을 그냥 행렬처럼 x 곱하기 x로 행렬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 값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예제인데요.
자, 2 곱하기 2 크기 행렬인데요. 이게 배열이 아니라 행렬입니다. 자, 우리 책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 행렬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2 곱하기 크기 행렬에 대해서 폴리벨 함수하고 폴리벨 m 함수를 계산해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바랍니다. 자, 다항식은 이겁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요. 그때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실까요? 네, 프로그램. 자, 일단 p, 개수 행렬을 보니까 개수 행렬은 다 111입니다. 왜냐하면 식 자체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다 111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입력 x입니다. 두 번째 입력 x는 1, 2, 2, 1 지정된 x 값입니다. 자, 폴리벨을 했습니다. 자, 폴리벨을 했더니 px 했더니요. 답이 요 값이 나왔어요. 3773이 나왔고요. 폴리벨 m을 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달라지죠? 자, 왜 달라지냐면 요 그냥 폴리벨 했을 때만 한번 이것만 한번 보시죠.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요.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x는 1, 2, 1인데 요것의 제곱이죠. 자, 뭐 이런 표현은 원래 없습니다만 제가 그냥 쓴 겁니다. 1, 2, 2, 1 그리고 더하기 자 1이에요. 1. 그러니까 1을 더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행렬에 1 더할 때는 다 1 있는 거하고 똑같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계산해 보면 요 그냥 폴리벨을 썼을 때는 도트 연산이 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요 제곱 부분 있죠. 제곱이 계산될 때 각 원소의 제곱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1의 제곱, 2의 제곱, 1 더하기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원소별로 계산하니까 첫 번째 원소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첫 번째 원소는 3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2의 제곱은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별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폴리벨 m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요 x제곱 어쩌고저쩌고 계산하는데 일단 이 x제곱 부분이 여기 밑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행렬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행렬 계산, 기역자 계산 있죠? 기역자 계산을 해서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답이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폴리벨은 그냥 우리가 숫자 하나하나씩 따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폴리벨 m은 우리가 행렬 스타일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항식의 사칙 연산입니다. 우리가 함수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하고 x의 3승 더하기 2x 더하기 1을 곱해라. 예, 이런 거 아마 많이 해보셨죠? 그 고등학교 때나 이거 곱해라. 그럼 일일이 다 계산하잖아요. 자, 이제부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손으로 계산 안 해도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매트랩에서 쓰기 위해서는 개수 벡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P1과 P2가 있는데요. 거기 개수를 P1은 다 AN으로 시작하는 거, P2는 다 B로 시작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 벡터 P1이라고 하는 것은 AN부터 A0까지, 개수 벡터 P2는 B로 구성된 거겠죠. 자, 이때 이 P1과 P2를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래 표를 보시죠. 내가 덧셈을 하고 싶어요. 덧셈을 하고 싶으면 그냥 보통 더하기 기호 쓰면 됩니다. 자, 매트랩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 P1 더하기 P2.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계산이 됩니다. 자, 뺄셈 할 때는 그냥 빼기 쓰면 됩니다. P1 빼기 P2. 네, 쉽죠? 자, 곱셈은 좀 달라지는데요. 곱셈은요, conv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conv.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conv p1, p2.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 위에 봤죠? 이렇게 곱하기 된 거. 예, 이게 두 개의 뭘 곱해라. 그럼 만약에 이걸 p1의 벡터에 넣고 이걸 p2의 벡터에 넣었으면 이 두 개 곱하고 싶으면 이렇게 conv 해가지고 p1, p2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네, 간단하죠? 다음 이제 나눗셈. 나눗셈은 앞에 conv 앞에 d라는 걸 붙이면 됩니다. d 컨볼루션. 이 conv는 컨볼루션이란 말의 약자인데요. 네, 그것까지는 아직 아실 필요 없고
이렇게 DECONV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보면 DECONV P1, P2 하면 이것은 P1 나누기 P2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덧셈과 뺄셈을 해봐라. 자, P1은 요거, 자, P2는 요겁니다. 자, 이때 개수 벡터를, 자, 요거는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P1의 개수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매트랩 그 창이라 생각하고요. 자, P1은 일단 처음에 있는 게 4승이죠. 그쵸? 4승. 4승에 이제 마이너스 4입니다. 자, 마이너스 4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승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x의 3승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거 x제곱에 있는 거 4. 그리고 마이너스 3, 9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매트랩은 무조건 제일 마지막 게 상수항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거는 x가 곱해지고 요건 x제곱이 곱해지고 요건 x의 그 다음 거가 곱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트랩은 무조건 이 개수가 4개면 x 3승부터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마이너스 4x의 3승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말이 안 되죠. 우리 거하고 다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그 몇 승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0이라고 꼭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자, 우리 식에서 4승이 있고 그 다음에 3승이 없잖아요. 여기 3승이 없는데 그 3승은 없으니까 0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2승이죠. 4. 그 다음에 1승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9 이렇게 해주셔야 맞는 답이 됩니다. 자, 우리 그 명령창 여기 보면 처음에 0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0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제 밑에 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써줬는데요. 이것은 굳이 안 써주셔도 됩니다. 자, 매트랩은 자동으로 제일 뒤에 거는 1승, 그러니까 상수항을 곱하고 여기는 x, x제곱, x3승, x4승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앞에 0은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P2도 한번 해볼게요. P2도. 자, P2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 이건 더 심각하네요. 보니까 5승이 처음에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상수항이 됐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써보겠습니다. 5승에 해당되는 개수는 2고요. 자, 4승에 해당되는 거 3승, 2승, 1승에 해당되는 거 다 0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항 3 이렇게 되죠. 자, 잘 모르겠으면 살짝 써보면 됩니다. 여기가 1에 해당되는 거고 x, x제곱, x3승, x4승, x5승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다 0입니다. 자, 이렇게 써줘야 제대로 우리가 매트랩에서 개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P1과 P2를 정의를 하고요. 더하는 건 아주 간단하죠. P1 더하기 P2. 빼는 건 P1-P2입니다. 자, 여기서 P1 더하기 P2가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걸 숫자가 저렇게 나왔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뭘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저걸 다시 원래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예, 컴퓨터가 모든 걸 다 해주진 않거든요. 저걸 우리가 읽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돼야죠. 자,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 두 개를 더한 P1과 P2를 더한 것은 식은 이렇다는 거죠. 자, 이것도 개수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게 1이고요. 여기가 x고 x제곱, x3승, x4승, x5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2배 x5승 마이너스 4배 x4승 그리고 x3승 부분은 없죠. 0이니까 빼도 됩니다.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아니고 12. 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P1 빼기 P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 지금 잠깐 포즈를 하고요. 한번 이런 것처럼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뭐 x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지금 여기서 포즈하고 써보세요. 쓰고 나서 다시 플레이를 하면은 내가 여기다 답을 얘기를 할게요. 자, 포즈 하세요, 지금. 네, 자, 아마 답을 다 썼을 거라고 믿고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기가 1에 해당되는 거고, x제곱, x3승, x4승, x5승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 식은요. p1 빼기 p2는 네, 마이너스 2x의 5승, 마이너스 4x의 4승, 그리고 3승은 0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더하기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네, 요렇게 썼으면 정답입니다. 네, 맞추신 분 잘했어요. 그리고 안 맞추고 그냥 여기 넘어온 사람,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자, 다음 곱셈입니다. 곱셈. 자, 문제를 보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 두 다항식 곱셈 계산해라. P1은 이거, P2는 요겁니다. 자, 먼저 손으로 이렇게 한번 그냥 계산한 걸 써봤어요. P1 곱하기 P2 하면 요거 곱하기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 배웠죠. 이거 이렇게 하나씩 다 곱하고 저거 해서 답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하다가 많이 틀리기도 하죠. 자, 이걸 우리 매트랩에서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시죠. 자, P1은 개수 441, P2 개수 13. 자, 곱셈하는 프로그램 명령어는 conv, P1 곱하기 P2 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개수가 4, 16, 13, 3이에요. 자, 손으로 계산한 것과 맞는지 확인해 보면 4, 16, 13, 3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이걸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요것만 띡 나오면 안 돼요. 자, 다음은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은 deconvolution, 여기 deconv라고 쓰면 되고요. P1 나누기 P2고요. 여기서 이 함수의 출력, deconvolution 함수의 나눗셈 함수는요, 두 개를 우리가 출력을 받습니다. 하나는 목과 목과 R은 이제 나머지예요. 목과 나머지로 딱 나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과 나머지로 나타납니다. 자,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나눗셈을 계산해라. 자, P1은 이렇고요. P2는 요겁니다. 자, 이 나눗셈을 계산하라는 것은 요렇게 계산하라는 거죠. P1 나누기 P2. 그래서 요거 계산하라 그러면 아주 뭐 이것도 복잡하죠. 자, 요거는 이제 몫이고요. 몫이고 25만큼 이제 나머지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손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귀찮습니다. 하지 말고요. 이제 맞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푸느냐 보겠습니다. 자, P1은 441, P2는 13이고요. 자, QR에서 deconvolution P1, P2입니다. 자, Q는 4하고 마이너스 8이 넣었어요. 즉, 이 얘기는 이게 상수항이고 이게 X니까 요 식은요. 4x-8이라는 얘기죠. 이게 몫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R 나머지가 0, 0, 25가 나왔어요. 이 앞에 0, 0은 0이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몰라도 뭐 그냥 친절하게 써준 겁니다. 25라고만 나왔습니다. 즉 이거는 그냥 숫자 25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나누기를 했는데 여기는 아니지만 R이 뭐 1, 25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나머지가 x 더하기 25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는 이건 아니지만요. 자,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곱셈은 이제 P1 곱하기 P2나 뭐 P2 곱하기 P1이나 이거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짤 때도 conv 해서 P1, P2하고 conv P2, P1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근데 우리 나눗셈은 다르죠. 나눗셈은 P1 나누기 P2 하는 거하고 P2 나누기 P1하고 이거는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P1 나누기 P2 할 때는 deconvolution P1 이 순서대로 써줘야 돼요. P2 이렇게 써주고요. 요쪽 거 요거 쓸 때는
conv 이거는 p2가 먼저 나오겠죠? p2, p1 이렇게 써줘야 돼요. 요 순서 나눗셈 할 때는 순서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곱셈은 순서가 상관없으나 나눗셈은 그 먼저 쓴 쪽이 분자로 올라간다. 예,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정식의 해법입니다. 방정식 해법. 자, 이게 뭐냐면, 요게 사실 좀 유용한데, 여러분 옛날에 근해 공식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귀찮은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때는 0에 이게 근이 뭐냐, x가 뭐냐, 뭐 근해 공식 외웠잖아요. x는 뭐 2a분의 뭐 마이너스 네, 뭐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 예, 저 안 쓰겠습니다. 저도 귀찮아요. 이런 식으로 뭐 공식 외워가지고 자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이 뭐냐 이 계산했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매트랩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루트라는 명령을 쓰면 돼요. 루트. 자 여기 루트. 이게 루트가 이제 뿌리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뿌리라는 뜻도 있고 어떤 방정식의 해를 또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루트라고 이제 해가 하나만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s를 쓴 겁니다. 자, 이 명령어 쓰고요. 자, 여기 p는 뭘까요? 네, p는 이 다항식에 개수 벡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근해 공식이고 뭐고 외울 필요 없어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바로 예제로 가겠습니다. 자, 두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자, p1은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요거고요. p2는 자, 요겁니다. 자, 바로 보죠.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자, P1은 1호 4고요. 자, X1은 우리가 이 근을 X1이란 변수에 넣겠다라고 X1은 루트하고 P1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X1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아, 이거 두 개가 답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P2는 자, 이렇게 개수 벡터를 주고요. 그리고 근을 구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네,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게 나왔어요. 자, 이것은 복소수죠, 복소수. 우리가 실수, 허수.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수로만 답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허수가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방정식의 근은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은 세 개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1.1066 플러스 1.1793 하고 여기 이제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니까 i가 곱해진 거죠. 자, 뭐 복소수에 대해서는 뭐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1.1066하고 이번엔 빼기 1.1793하고 복소수 i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어떤 숫자가 있고 여기 허수부 쪽이 그냥 다 0이에요. 0이 곱해져 있어요. i에. 이 얘기는 허수가 아니라 이 부분은 그냥 0이 곱해졌으니까 무시하고 세 번째 근은 마이너스 0.2868이라는 실수가 근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복소수가 있는 경우에 좀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다가 곱하기 0을 곱해서 허수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그냥 허수 부분을 없애고 실수 부분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번에는 내가 근을 알아요. 자, 루트를 아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다항식이 뭐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은 폴리라는 걸 쓰면 됩니다. 자, 예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된답니다.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에 2i하고 마이너스 2i라는 4개의 근이 있는데 이게 어떤 다항식이냐? 이 근을 가지는 다항식이 뭐냐? 이거 원래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근이 4개니까 x는 2, x 더하기 3, 또 곱하기 x 더하기 2i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i 요거 다 곱셈해서 계산하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손으로 계산할 때는.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을 보죠. 자, 근으로 만들어진 벡터를 구합니다. 자, 2와 마이너스 3, 2i, 마이너스 2i
요건 그냥 그대로 문제 주어진 대로 그냥 쓴 거죠. 우리 허수는 그냥 I자, 키보드 I자 있죠? I, 알파벳 I, 이거 그냥 쓰면 됩니다. 매트랩에서는 I도 되고 J도 돼요. 둘 다 써도 돼요. J로 써도 됩니다. I 또는 J로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P는 자, 폴리라는 함수를 써서 요 R을 요 자리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네, P가 요런 거랍니다. 자, 이것도 다항식의 개수 벡터니까요. 여기가 1, 여기 x, x제곱, x3승, x4승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4개의 근을 갖는 다항식은 x의 4승 더하기 x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